누가 저에게 온갖 불안을 조성 많이 한다. 뭐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한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지금의 우리네 상황이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부정적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부채가 6천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이냐고요. 정상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부정적이다라고 자꾸 비관적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시각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나라나 기업이나 가게나 모두 빚더미에 앉아서 쓸 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까지는 과대포장, 허세, 허위가 너무 심했던 거죠. 앞으로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많은 기업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이런 시대에 자기의 통장에 자기 잔고에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출산율이 100만 명이다가 지금은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보니 당연히 내수가 줄어듭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니 솔로들이 사람도 안 만나고 연애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경우도 너무 많죠. 이 국민들의 70% 이상이 쓸 돈이 없답니다.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데도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린다. 실제로 사람들이 돈이 없다라는 건 거짓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요새는 이 투어 푸어도 많다고 하죠. 빚내서 여행 가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황당하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밥 한 끼 먹는데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니 밥 한 끼 먹는 게 부담이죠. 저도 제가 도시락을 언제부터 싸다녔나 하고 생각해보니 그게 2022년 12월부터더라고요. 대략 한 2년가량을 도시락을 싸다녔는데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도시락 싸가는 게 뭐 그렇게 뭐 창피하거나 눈치 볼 일도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죠. 특히나 직장인 말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는 게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특색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 말고는 자영업을 안 하는 게 돈 버는 길이라고 얘기할 정도죠. 자영업 하지 마라. 그냥 적게 벌어도 월급 받는 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지금은 되게 경제가 많이 안 좋아요. 연체도 폭증하고 사람들이 쓰려고 해도 돈이 없고 되게 허겁지겁 궁지에 몰려있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연끌들도 되게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죠. 가계대출이 전면 중단이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힘든 거죠. 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 가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기득권들, 가진 자들이 설쳐대고 까불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니네들은 노력이 부족해서 애쓰지 않아서 가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가스라이팅하고 더 이제 이 뼈까지 갈아서 넣으라고 강요하고 요구하죠. 근데 현실은요, 어떻습니까? 뼈를 갈아 넣어도 언제든지 조직으로부터, 회사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의 운명이더라는 겁니다. 되게 씁쓸하죠. 되게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버림받는다라니까. 이보다 더 서글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죠. 참 서글프고 힘들고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이놈의 나라는, 이놈의 세상은 세상이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이 막장 인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함부로 남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남을 악용하고 이용해 먹는 악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명문대생이 그 CEO를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한국의 사기꾼들이 혹은 갑질한 악인들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조커가 많이 탄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회 부조리를 뒤집는 사람, 악덕,
뭐 떡값으로 50억씩 받아 처먹었는데도 무죄를 받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처단할 수 있는 로빈후드라 그래야 되나요? 조커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이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들, 재벌들, 족벌가들, 온갖 국민들, 개미들의 그 돈을 다 빨아먹는 악인들을 가만히 놔도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자기들만 혜택 누리고 세금을 다 빨아먹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황이 심해지고 있고 정말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삶이 추락하고 있는데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현실 어떻게 내다봐야 되겠습니까? 참 무서운 시대죠. 우리는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처럼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답니다. 왜겠습니까?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공공부채가 2000조에 넘어서니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되게 힘들어진다고 봐야죠.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답니다. 2025년에는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과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본계 은행에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간다는 말도 많고요. 한국의 최대 투자국인 일본의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면 한국의 경제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2025년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참 겁나는 얘기죠. 2025년 3, 4월만 돼도 건설사 1000개가 망한다라는데 건설사만 부도나는 게 아니죠. 건설사에 관계되어 있는 신탁사, 금융사, 각종 기업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죠. 2024년 12월 19일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계 자금이 한국에서 왕창 빠져나가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체율 오르고 부도나 파산이 늘어나고 이제 미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경매 물량도 82,000건을 넘어서고 있다라는데 아파트도 2만 건이 넘는다라는데 신고가니 뭐니 아무리 개지랄 떨어도 안 팔리니까 경매에 나온 겁니다. 앞으로 10배 이상의 물량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네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다. 불안을 조성한다. 자신의 삶이 비굴하니 남들도 망하라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네 현실은 실제로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불경기가 깊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내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